60세가 넘어 국민연금을 더 내라고 합니다. 이거 정말 이득일까요? 아니면 손해일까요? 누구는 이걸 안 하면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한다고 하고, 또 누구는 잘못 가입했다가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는다고 합니다. 도대체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요? 이 선택 하나에 어쩌면 구독자 여러분의 남은 평생 생활비가 걸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임의 계속 가입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절대 쳐다보지도 말아야 하는 사람인지 그 명확한 답을 얻어가실 겁니다. 우선 이 복잡해 보이는 용어부터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임의 가입, 그리고 임의 계속 가입. 비슷해 보이지만 대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임의 가입은 60세가 되기 전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나 학생 같은 분들이 스스로 원해서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룰 임의 계속 가입은 60세가 되어 의무는 끝났지만 연금액을 더 늘리기 위해 스스로 가입을 연장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국민연금이라는 학교를 60세에 졸업했는데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 대학원에 추가로 진학하는 것과 같습니다. 법적인 의무는 없지만 오직 나의 선택으로 가입 기간을 늘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이 대학원 진학을 고민해야 할까요? 크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첫째,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아직 채우지 못한 분들. 둘째, 10년은 채웠지만 매달 받는 연금액을 더 키우고 싶은 분들입니다. 여기서 특히 첫 번째, 10년을 못 채우신 분들께 이 제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만약 10년, 즉 120개월을 채우지 못하면 그동안 냈던 소중한 내동을 연금으로는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임의 계속 가입을 통해 10년이라는 조건을 채우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임의 계속 가입을 할 때 보험료는 과연 얼마를 내야 할까요? 이 기준은 현재 소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명확하게 달라집니다. 먼저 은퇴 등으로 현재 특별한 소득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내가 낼 금액을 직접 정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가장 적게는 월 9만 원부터 낼 수 있고 최대 월 59만 4천 원까지 본인의 경제 상황에 맞춰 자유롭게 선택하면 됩니다. 다음은 60세가 넘었지만 계속 일을 해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선택의 여지 없이 현재 벌고 있는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200만 원이라면 그 9%인 18만 원을 매달 납부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60세 이전 직장 가입자는 회사가 보험료의 절반을 내줬지만 60세 이후 임의 계속 가입은 온전히 내가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잠시 후에 이게 과연 손해인지 이득인지 정확한 계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임의 계속 가입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 바로 건강보험료 폭탄에 대한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연금 조금 더 받으려다가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하고 그때부터 매달 수십만 원의 건보료를 내게 된다는 걱정, 이것 때문에 밤잠 설치는 분들 많으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이야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쉬운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올해 64세인 김현명 씨가 있습니다. 현재 따님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어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기준은 연간 2천만 원 이하인데 김현명 씨의 현재 연금 소득은 1년에 1,900만 원이라 아슬아슬하게 기준을 지키고 있었죠. 그런데 김현명 씨가 연금을 더 받고 싶어서 임의 계속 가입을 신청했고 그 결과 매달 10만 원씩 1년에 120만 원의 연금을 더 받게 됐습니다. 그러자 총 소득이 2,020만 원이 되면서 결국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제부터 매달 15만 원이 넘는 지역 건보료를 내야 한다는 통지서를 받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강보험료 폭탄의 실제 사례입니다. 하지만 구독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결정적인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오른다는 사실입니다. 즉, 김현명 씨가 이미 계속 가입을 하지 않았더라도 어차피 1년이나 2년만 지나면 원래 받던 연금 1,900만 원이 물가 상승분만큼 올라 결국 2천만 원을 넘게 됩니다. 피부양자 탈락은 언젠가는 반드시 겪어야 할 정해진 수순이었다는 뜻입니다. 결국 선택의 문제입니다.
고작 1, 2년 건보료를 늦게 내기 위해서 앞으로 평생 매달 10만 원씩 더 받을 수 있는 연금을 포기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요? 전문가들이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작은 것을 탐하다가 오히려 더 큰 것을 잃는 소탐대실이라고 지적하는 이유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김현명 씨가 이미 계속가입으로 매달 10만 원을 더 받게 되었고 그 대신 건강보험료를 매달 15만 원 내게 되었습니다. 언뜻 보면 5만 원 손해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건 단기적인 시각입니다. 김현명 씨가 만약 85세까지 사신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64세부터 85세까지 21년입니다. 매달 10만 원씩 더 받으면 1년에 120만 원, 21년이면 총 2,520만 원을 더 받으시는 것입니다. 반면 건강보험료는 어차피 1, 2년 후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해서 낼 돈입니다. 결국 2년을 일찍 냈으니 15만 원 곱하기 24개월, 360만 원을 먼저 낸 것뿐입니다. 2,520만 원을 더 받기 위해 360만 원을 먼저 낸 겁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62세 박영수 씨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으로 월 80만 원을 받고 계십니다. 임의 계속 가입을 하면서 매달 15만 원씩 보험료를 3년간 납부하셨습니다. 그 결과 65세부터는 월 95만 원을 받으실 수 있게 됐습니다. 월 15만 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박영수 씨도 피부양자 자격을 잃으면서 건강보험료를 매달 12만 원 내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20년 후를 계산해 보면 어떻습니까? 매달 15만 원씩 더 받으니 1년에 180만 원, 20년이면 3,600만 원입니다. 3년간 낸 보험료 총 540만 원과 건강보험료를 2년 일찍 낸 비용 약 300만 원을 합쳐도 840만 원입니다. 3,600만 원을 받기 위해 840만 원을 투자한 것입니다. 이것보다 좋은 노후 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건강보험료 다음으로 많이 하시는 걱정이 바로 기초연금 삭감 문제입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나라에서 주는 기초연금이 깎인다던데 그럼 임의 계속가입으로 국민연금을 늘리는 게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도 참 많습니다. 이것 또한 사실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되는 제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우리는 전체적인 숫자를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임의 계속가입을 통해 내가 매달 받는 국민연금이 10만 원 늘어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그 때문에 기초연금이 5만 원 깎였습니다. 언뜻 보면 손해 같지만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간단합니다. 국민연금 10만 원을 더 받고 기초연금 5만 원을 덜 받으니 내 통장에 최종적으로 들어오는 돈은 매달 5만 원이 늘어난 셈입니다. 결코 손해가 아닌 것이죠. 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 상승률을 100% 그대로 반영해서 평생 오릅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물가 상승을 완벽하게 따라잡는 국민연금의 가치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노후를 마지막까지 지켜줄 최후의 보루는 단연코 국민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이 조금 깎일 것을 걱정하다가 더 크고 든든한 내 연금을 확보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서는 안 될 일입니다. 오늘 영상이 구독자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 유익하고 정확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